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극한값의 성질입니다. 이미 결과가 다 써 있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직접 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함수 fx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치자. 즉 수렴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fx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도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합니다. 요 말이 없으면 그 밑으로 있는 성질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요 말이 있다면, 즉 fx도 gx도 요 자리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함수 fx에다가 상수 c를 곱한 값의 극한값은 c에다가 요렇게 쓴 거랑 같아서 요렇게 극한값을 곱해서 쓴 거랑 동일하다. 상수가 곱해진 만큼은. 왜냐하면 이 상수는 x가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그냥 상수 c로 곱해져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의 극한값 자체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더한 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값끼리 더해서 쓴 것과 동일하다. 조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귀찮으니까 fx 빼기 gx라면 극한값끼리 빼서 쓰는 거랑 같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다면, 역시 둘 다 수렴한다면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을 곱해서 쓴 만큼과 동일하다. 4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렇게 fx 나누기 gx에 대한 함수 극한값을 요구한다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을 나누어서 쓴 것과 같다. 여기 조심해. 단 베타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베타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죠. 즉 이 수렴하는 값이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라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라면 제외. 즉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끼리 덧셈을 하던, 뺄셈을 하던, 곱셈을 하던, 나눗셈을 하던 각각의 극한값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 나눗셈의 경우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분모 요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자,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 1. 2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이제 오늘 해야 될 또 마지막 내용이 이 극한값의 성질에다가 특수한 경우의 극한값 계산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줄게요. 이건 책에 나와 있긴 한데 필요한 사람은 내가 캡처를 해줄 테니까, 영상 보내줄 테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여기는 따로 좀 자기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100%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라. 그럼 먼저 이 뜻부터 얘기할게요. 부정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극한값 존재한다면 이렇게 쓰고, 극한값이 아까 말했지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형태는 비슷한데 문제마다 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은 딱 네 종류. 오늘 공부해줄 게 네 종류.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해봤더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걸 1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도 커지긴 커지는데 아까 x랑 x제곱처럼 서로 막 다르게 커지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분모의 최고 높은 차수의 항으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 높은 차수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아까 했던 것 중에 밑에는 무한대인데 여기가 숫자 개념이 되면 얼마로 읽고 0으로 읽고, 그죠? 오케이. 또 숫자분의 무한대꼴이면 무한대로 읽고, 오케이. 그 개념을 머리 속에 갖고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 높은 차수의 항으로 나눈다. 이 예제 하나씩 보여줄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약식으로 쓰는 방법도 얘기해줘요. 요거를 그냥 원래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눈으로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분모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만약에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즉 아래쪽이 차수가 더 크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분의 x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나눠지면 이렇게 되는 꼴이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 돼서 아래쪽이 더 크면 0으로 수렴. 두 번째, 분모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차수라면 세력이 동등한 거예요. 분모 분자가. 그렇다면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 비율대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모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분자 차수가, 즉 위에가 더 차수가 크면 무한대 개념으로 합니다. 물론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차수 비교해봐도 얼마로 될지 읽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읽을 거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냥 무한대 맞죠? x가 무한대로 오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긴 한데 x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니까 얘 따라다니면 됩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원칙대로 풀어볼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야? 2차지. 맞아? 그러면 x제곱으로 분모를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1. 얘는 뭐가 되고? x제곱분의 3. 얘는 뭐가 되고? 3. 얘는 뭐가 되고? x분의 5. 여기는 x제곱분의 1. 근데 이제 무한대를 적용해 보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 되니까 여기는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숫자 얘도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숫자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 1분의 3만 남아서 극한값이 3이에요. 이게 노란 글씨대로 푼 거예요. 그런데 얘를 조금 인식을 한다면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둘 다 2차로 똑같아. 그러면 요거 계수분의 요거 계수 1분의 3 쓴 거랑 당연히 동일한 개념.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요렇게 처리하면 끝. 원칙은 사실 하나인데
눈으로 보고 읽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게 더 큰 무한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만 보고는 얼마라고 정하기가 힘든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근호,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유리화하듯이야. 내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쓰지 않았다. 그냥 유리화하듯이, 즉 켤레 형태를 곱하라는 뜻이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그 다음에 다항식 구조라면, 다항식 형태라면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끝. 으로 묶는다. 근데 대부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요거 내는 거야. 유리화 작업을 통해서 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얘가 그냥 답이 나오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것대로 풀어주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유리화하듯이 해라. 유리화하듯이. 분모에 들어있든 분자에 들어있든 상관없어. 유리화하듯이 해라. 다음 세 번째, 요런 꼴이요.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꼴. 0분의 0꼴. 또 이거 읽어보면 또 음꼴 이렇게 읽을 거지? 음꼴 아니고요. 0에 가까운 수분의 0에 가까운 수. 즉 0분의 0꼴. 얘는 인수분해를 하든, 다항식 구조라면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유리화처럼 하든 이렇게 해서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뽑아냅니다. 아까 하나 보여줬을걸? 분모 x 빼기 1이고 위에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에서 0이 되게 하는 요소를 뽑아낸 다음에 그놈들을 지워낸 다음에 하는 거. 그거예요. 아까 했던 게 0분의 0이에요. 0이 되는 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되게끔 했던 놈을 분모 분자에서 그 놈들을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갖고 그냥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곱하기로 붙어 있는데 하나는 0에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는 무한대로 커져가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아무리 무한대가 커도 0 곱하면 0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이게 아무리 작아도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세력이 비슷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랑 무한대로 커지는 거랑 세력이 비슷한 상태.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 한쪽은 0에 가까워지고 한쪽은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목을 적어주면 통분 정리하면 끝. 통분 정리하면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분 정리를 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렇게 네 가지 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고 나중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데다가 업데이트해서 적어 두시기 바라고. 다시요. 극한값의 성질의 기본. 둘 다 수렴한다면 저렇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는 정해지지 않는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형태는 네 종류가 있고 이 네 종류 중에 어떤 것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인데 형태마다 특수하기 때문에 형태가 특수하니까 형태마다 다루는 방법이 있어. 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와 부정형의 극한 얘기에 대한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거를 이쪽을 지울게. 캡처 나한테 해줄게. 혹시 못 적은 사람 있습니까?
저거 예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 쪽으로 와 보시고요. 유형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유형 7번이 아니지? 아까 유형 6번까지 했지? 네, 그럼 다시 이제 7페이지가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그런 거고요. 자, 한번 조금 어렵지만 2번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두 함수 fx하고 gx하고 있어. 이런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요 놈의 극한값이 8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gx 요만큼의 극한값이 2분의 1이에요. 즉 이만큼이 수렴하고 요만큼이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 더하기 1의 fx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인 걸로 그냥 가르쳐 줄게. 원칙적인 건 일종의 이제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냥 한번 설명 들어봐. 아니면 이제 형태를 그냥 직접 바꿔서 쓰는 방법도 소개를 해줄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x-1분의 fx가 수렴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p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양변에 x-1 곱하면 fx 대신에 x-1 px로 바꿔 쓸 수 있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놈 자체를 px라고 했으니까 px 자체의 극한값이 8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방법이 굉장히 다른 문제를 다룰 때도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더 x제곱 빼기 1분의 gx 요 놈을 qx라는 걸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양변에 곱해서 gx 대신에 x제곱 빼기 1에 qx 꼴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만큼 x제곱 빼기 1분의 gx 즉 qx의 극한값 자체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왜 앞에서도 이차함수 같은 거 치환하면 치환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지. 막 문자가 범위가 바뀌고 막 이런 것처럼 여기도 얘를 px로 치환하게 되면 이런 사실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즉 gx니까 요거 x제곱 빼기 1에 q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1 곱하기 fx 대신에 x 빼기 1 px죠. 그러면 이제 요 놈하고가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가까이 가는 거니까 0은 아니고 그죠?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결국은 x가 1로 갈 때 qx분의 p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 같은데 px는 8에 수렴했고 qx는 2분의 1에 수렴했으니까 둘 다 수렴한다면 각각의 극한값끼리 나눗셈을 하는 것 같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분의 8 이렇게 써서 16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들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막상 이렇게 만났을 때 이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얘가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함수 하나를 치환해서 그냥 이거 전체의 극한값이 8이다. 그래서 여기 알려진 극한값 수렴한다면 알려진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문제는 형태 변화로도 할 수 있긴 한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은 가장 핵심 개념대로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
하나 더 보여줄게요. 치환하는 방법으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1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fx 빼기 gx 얘의 극한값은 3입니다. 이 두 개 알려줬어요. 얘의 극한값 알려줬고 이만큼의 극한값은 알려준 거죠. 사실은 gx의 극한값도 니네가 생각할 수는 있어. 얘가 1에 가까워지니까 2 빼기 gx 했을 때 3 나오려면 gx가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확신을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원칙대로 갈게요. 자, 이럴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4gx 분의 6fx 빼기 3gx 요걸 구하랍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보니까 fx 극한값은 알아. 그리고 2fx 빼기 gx의 극한값도 알아. 근데 fx의 극한값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개 힌트로부터 gx의 극한값이 얼마가 될 거라는 건 잘 몰라. 그럼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거냐? 치환이라는 게 이 모르는 gx라고 하는 형태를 없애고 극한값을 알고 있는 형태만 이용해서 풀자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한 대로 2fx 빼기 gx를 다른 함수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이만큼 전체 통째로 함수가 3이니까 이렇게 치환해주면 이게 hx라고 썼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3이 된다. 이건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모르고 있는 놈을 지워버리겠다. 즉 gx를 없애버리겠다니까 이게 치환한 상태에서 얘랑 맞바꿔봐. 얘랑 맞바꾸면 gx는 2fx 빼기 hx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맞죠? 그럼 봐봐. 내가 fx 알고 있어. 이건 알고 있어. gx는 잘 모르지만 gx를 이렇게 바꾸면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극한값. 다 아는 극한값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에다가 4gx 그러니까 일단 4배 하라는 뜻이죠. 4배 해주면 8fx 빼기 4hx 이렇게 써지는 거고 위에는 6fx에다가 빼기 3gx니까 3을 곱하면 6fx 빼기 3을 곱한 거니까 더하기 3hx 이렇게 써지는 바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9fx 빼기 4hx 여기는 요건 죽고요 3hx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fx의 극한과 내가 알고 있는 h 극한값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극한값이니까 각각의 극한값끼리 계산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9fx, fx 1이니까요. 9, 4hx 빼기 12, 3hx 9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9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극한값을 구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극한값의 성질을 가장 그냥 명확하게 적용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원칙적인 치환이라는 방법을 소개했으니까 복습할 때 다른 문제를 푸는 대신에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8페이지부터 아까 말했던 4가지 꼴의 극한값 계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아까 처음에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으로 유형 3번을 먼저 한번 해보죠. 자, 그럼 혹시 내가 그냥 눈으로 읽는 방법으로 해볼 텐데 이거 한번 따라가 볼래? 11번 봐봐.
11번 보면 기억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건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꼴이고 분자도 무한대꼴이 된다.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인 x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지만 실제로 분모 분자 차수 비교를 통해서 쓰자. 밑에는 2차, 위에는 1차. 그 분모 차수가 커. 그렇다면 얼마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분모 2차, 분자 2차. 같은 차수. 그렇다면 최고차항 끼리만 보고 1분의 마이너스 5 그렇게 계산해서 3 마이너스 5 정답. 니은은 참. 이제 디귿번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한번 해주는 거야. 읽어서 쓸 수 있도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x 제곱 빼기 x 더하기 루트 이 칠판 잠깐 보세요. 자주 나올 거야. 이걸 구하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거 왜냐면 이것도 무한대가 될 거고 루트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로 읽으면 돼요. 무한대는 거의 무적이야. 루트 안에 무한대도 그냥 전체로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전체가 무한대예요. 분자도 무한대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여기서 분모를 차수를 몇 차라고 읽을까요, 여러분들? 1차로 읽을 수 있어요? 루트 안에서는 2차지. 근데 루트 안에서는 2차지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1차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게 분모 분자 1차 x로 나눈다는 뜻이야. 그런데 x로 나눌 때 이 루트 안에서 나눌 때는 마치 x 제곱으로 나누어지는 효과죠. 그것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풀면 루트 바깥에서 그냥 x로 나누는 게 맞는데 안에서는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x 제곱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루트 x 제곱으로 나누는 꼴이니까 1 요거는 x 제곱분의 1 얘도 x로 나눴으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은 다 0으로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니까 0으로 가고 나면 결국은 루트 4로 2예요. 루트 1 분의 9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귀찮은 거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눈으로 하고 쓰는 사람들 이 계산을 여기가 자꾸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공부할수록 알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차수 낮은 놈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끝입니다. 사실 죽을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모 분자 x 1차로 나눈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안에서는 x제곱 나누는 거니까 루트 4 요거 x제곱 나누니까 루트 1 요거 x로 나누니까 9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한 번에 되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데 차수 비교만 통해 봐도 알 수 있다.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fx가 13번 fx가 13번 말고 12번으로 해주자. 12번은 조금 복습할 때 요거는 빼놓지 말고 하세요. 무슨 문제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요런 문제가 있어. 요 문제는 그대로 놓고 풀면 실수가 생깁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의 문제가 있어. 12번처럼.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환해서 풀어야 혼돈이 없다. 물론 이제 눈으로 보고 잘 찾는 사람들은 해. 근데 이제 그게 눈으로만 자꾸 찾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치환하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치환했으니까 책임질 게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 첫 번째,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러니까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대신에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꾸고 싶은 거야.
무한대로 갈 때가 우리가 계산하던 식이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문제 중에 있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t라고 대입해야 된다.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내는 학교들은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있는 문제로 매년 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 빼기 2x에 빼기 3x 이렇게 돼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거를 전부 다 t라는 문자로 바꿔 써서 쓰겠다는 거야. 요것대로 가시면 돼. 그럼 여기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대신에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x는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마이너스 t라고 바꾸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지만 제곱됐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t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위에는 역시 x는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제곱했으니까 그냥 t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t라고 바뀌는 거예요. 또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3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면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무한대로 간다 할 때 몇 차들이야? 1차들인 거지. 그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치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요건 t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요건 t제곱 나누 얘는 무시하면 죽을 거니까 요거 1 되고 요거 t가 무한대로 할 때 나눠지니까 3만 남죠. 마이너스 2로 극한값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그대로 놓고 풀면 어딘가에서 부호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막 따로따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힘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다 치환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놓고 읽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아까 원칙을 얘기하자면 루트가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듯이 해라. 또는 다항식 구조라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써버려라.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야. 같은 차수야. 세력이 비슷해. 세력이 다르면 뭐 큰 놈 따라가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세력이 같은 세력.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 둘이 같은 차수끼리 무한대 빼기가 돼 있을 경우가 그 해당 예입니다. 그럼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화하듯이 써라. 즉 여기다가 이만큼을 분모 분자에 곱하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유리화 결과를 씁시다. 분모는 얼마 되면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런 꼴이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요만큼. 그럼 마이너스 요거랑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x하고 플러스 2만 남겠지. 위에는 그대로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빼기. 그래서 유리화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분모 분자 1차고요. 그럼 최고차가 1차니까 계수만 쓴다고 해서 관계없지. 여기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3만 남을 거고 여기 나눠주면 1이 남을 거고 요건 루트 안에서는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 쫄병들은 다 죽고 1만 남겠죠. 마이너스 3분의 2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태 잘 보면 그냥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다.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루트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듯이 써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0분의 0꼴이요. 그건 다시 유형 2로 돌아오세요. 0분의 0꼴이라면 뭐라고 정리를 해줬냐면 인수분해를 하든 루트가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듯이 쓰든 간에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뽑아내는 게 할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라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반드시 이런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0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른 게 더 있어도? 이해되지? 분자도 0이 됐다면 분자도 어딘가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0이 들어있게 되는 요 인수, 0이 되게 하는 요 인수, 이걸 뽑아내서 이건 지워버리고 얘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게 0분의 0꼴의 핵심.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8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건 주의할 문제다. 3 더하기 2x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x 그다음 루트 4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빼기 루트 4 플러스 x. 형태가 잘 안 보이겠지만 x 대신 0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루트 3이죠. 얘도 루트 3. 그럼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0인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 x에 0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4. 0 되죠. 0분의 0꼴 맞아. 그런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수를 뽑아내는 작업 중에 인수분해를 하는 케이스랑 근호가 들어있을 땐 유리화하듯이 쓰죠. 문제가 있어. 근데 잘 들어. 이게 핵심이야. 분모도 근호가 들어있는 형태고 분자도 근호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 유리화하듯이 하라는 게 얘도 유리화를 해야 되고 얘도 유리화하듯이 둘 다 해야 돼. 양쪽 다.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붙은 놈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것 말고도 또 여기에 플러스 붙은 놈을 분모 분자에 또 곱해야 된다. 양쪽 다 하라고 유리화를. 그래서 내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유리화 하듯이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필요하면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둘 다 유리하려면 복잡하니까 쓰는 요령을 소개할게요. 자 보시고 리미트 너네 요거 플러스 곱했을 때 얼마가 되겠다 눈으로 계산 가능 불가능? 이거 플러스 곱하면 얼마 나오니? 3 플러스 2x 빼기 3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뭐가 되죠? 3x 되는 거 보여? 그 정도 읽을 수 있으면 더 훨씬 한 줄 짧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해볼게. 분모 분자 얘를 곱했다고 하면 여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3은 지워지고 2x 빼기 빼기 x니까 오케이 3x가 됩니다. 분자에는 곱해야 돼요. 분자는 여기다 곱하는 거야. 위에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 여기다. 루트 3 더하기 2x 더하기 루트 3 빼기 x. 자 이제 얘도 유리화할 겁니다. 요거 플러스인 놈을 분모 분자에 곱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4 빼기 2x 빼기 4 더하기 x. 그럼 뭐가 되죠? 4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3x가 되지. 그리고 분모에도 루트 4 빼기 2x에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x 이렇게 곱해진 걸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리화를 하는 순간 아까 0이 되게 만들었던 인수가 딱 뽑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0이 되는 인수를 지우시고 얘만 가지고 지금부터 쓸 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거 0 집어넣으면 얼마? 0 대입하면 2. 요것도 2. 자 위에는 0 집어넣으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 루트 3. 자, 요렇게 구해지는 과정이 유리화를 통해서 0이 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0 나온다는 건 x라는 인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제거하시고 나머지 것만 갖고 그냥 극한값을 쓰면 되는 구조. 자, 이해 되나요? 자, 한 문제를 더 해줄까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9번을 할까 10번을 할까? 지우라 9번 할래 10번 할래? 그냥 10번 해봐요. 똑같습니다.
자, 10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표시가 붙어있죠.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요거의 극한값은 a로 계산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으로 x의 절대값 x 빼기 x 요거 극한값은 b가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1.11이야 사실. 그러면 요거 양수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와야지. x제곱 빼기 1이. 아예 x 써버릴게요. 위에는 인수분해가 되죠. 안 된다. 그럼 잘못 썼니? 잘못 썼네. 인수분해가 돼야 말이 되지. 0분의 0 꼴이 되면.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x가 1로 갈 때 둘 다 0이 나오는 형태가 됐다는 건 x 빼기 1이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이거 풀어내고 나면 둘 다 이렇게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튕겨 나오죠. 이거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다항함수 꼴이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4 이게 이제 극한값 a가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걸 해보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진다 좌극한이기 때문에 음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0.11이. 그러면 x분의 얘가 뭘로 풀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2x가 돼버리니까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제거하고 나면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 딴 거 없어. 우좌를 보고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 판단해서 그냥 꺼내 쓰든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든가 이거 그냥 원칙적인 거야 계속. 3학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절대값이 있으면 그걸 빨리 판단해서 풀어내고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양수일 때는 어떻고 음수일 때는 어떻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한번 가볼게. 5번. 아까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그냥 네 글자로 정리했는데 통분정리 하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 제목부터 먼저 공부해서 기억하셔야 돼. 하나 보여줄게.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 4분의 1 빼기 x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일단 특징은 곱하기로 붙어 있다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0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운 수분의 숫자 그러니까 일종의 무한대 개념인 거죠. 이쪽이 무한대 개념. 이쪽은 x가 1 들어가면 4분의 1 빼기 1 들어가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에 가까워지는? 0에 가까워지는 꼴이죠. 그래서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읽는 거고 하는 방법은 얘 통분 정리만 잘하면 끝이다.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 알아보게 돼 있어. 통분 정리하면 4로 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빼기 여기다가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다가 여기가 4에 x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되니까 x 더하기 3과 x 빼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나면 x가 1로 가기 때문에 분모도 0, 분자도 0, 0으로 가는 0분의 0꼴로 돌아간다고. 그럼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이제 튕겨 나왔으니까 얘만 지워지고 나면 나머지는 1 들어갔으니까요. 16. 1 들어갔으니까요. 4. 4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확인을 해.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됐을 때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이쪽 분수식을 통분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냥 기억만 하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자, 마지막 유형을 할게요. 유형 6번. 배운 거니까. 자, 이제 다 배웠고 아까 했던 이제 극한값 이용해서 이제 활용 문제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쉬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에 이거는 그냥 내용 설명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야. 하나만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얘가 b가 됩니다. 자, 이때 a하고 b를 구해라. 한번 해볼게. 봐봐.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 어떻게 되니? 0에 가까워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a 빼기 8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잘 봐. 분모는 0에 가까워져. 그런데 여기가 극한값이 있대. 그러면 잘 봐봐. 분모가 0에 가까워진데 여기가 일종한 다른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0에 가까운 수분의 숫자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 개념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숫자로 답이 나온대. 이 얘기를 보고 아 그러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뭐가 나온다는 건 얘도 0에 가까워지는 0분의 0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구나. 그래야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고 나오는 극한값이 있는 거구나. 0에 가까운 수분의 숫자라고 딱 위에가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건 무한 개념이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찾아요. 그러면 x제곱하고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x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8에 x 더하기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8 x 더하기 1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양쪽 다 들어있었다는 뜻인 거죠.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그 극한값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두 번째 수업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복습해 올 거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지금 했던 유형 5번 있는데 0 곱하기 무한대꼴 여기까지만 좀 공부를 해오시고 다른 거 문제 많이 못 풀어도 좋은데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복습하기 대신 그 극한의 기본 개념이랑 용어, 기호 요 정도는 꼭 한번 보고 오셔야 이제 그 뒤로는 내가 이제 막 리미트 기호를 막 쓸 거예요. 오늘 처음이라 내가 천천히 한 거니까.